심폐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산 에어로빅, 줄넘기 등의 전신 운동을 오랜 시간 지속하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폐지구력 향상의 과학적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계와 순환계는 많은 양의 산소를 근육까지 운반해야 하므로 호흡과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호흡계와 순환계에 반복적 자극을 주면 산소의 섭취 및 수송 능력이 발달하여 심폐지구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심폐지구력을 향상하기 위한 관리 방법 중 운동 강도는 심박수 150에서 160회 정도로 하며 30분 이상 일주일에 3에서 5일 정도 격일로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폐지구력 트레이닝 중 첫 번째 배워볼 운동은 제자리 뛰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선 상태에서 양팔을 니은자로 유지하고 제자리에서 가볍게 뜁니다. 이때 상체가 젖혀지거나 숙여지지 않도록 하고 경쾌하고 가볍게 뛰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배워볼 운동은 무릎 올려 뛰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선 상태에서 양팔을 니은자로 유지하고 앞뒤로 힘차게 저어줍니다. 무릎이 최대한 높이 올라오도록 하여 빨리 뜁니다. 이때 상체가 숙여지거나 젖혀지지 않도록 하고 복부를 긴장시키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 번째 배워볼 운동은 다리 모아 점프하기입니다. 양발을 모으고 양손을 가슴에서 모아줍니다. 무릎을 굽힌 뒤 펴면서 점프하고 착지할 때는 무릎을 굽히면서 떨어집니다. 바닥을 밀면서 점프하고 착지 시에는 발끝으로 가볍게 착지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번째 배워볼 운동은 러브핸들 트위스트입니다. 양발을 모으고 양팔은 펴 어깨 높이로 듭니다.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골반을 왼쪽으로 돌린 다음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점프하고 번갈아 실시합니다. 이때 시선과 상체는 정면을 보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섯 번째 배워볼 운동은 점프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바르게 선 상태에서 양팔을 앞으로 나란히 뻗어줍니다. 양팔을 내려 뒤로 보내면서 무릎을 90도로 구부립니다. 점프하면서 다시 양팔을 앞으로 뻗어줍니다. 이때 구부린 무릎을 펴면서 바닥을 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섯 번째 배워볼 운동은 런지 점프입니다.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양손은 허리에 둡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뻗어주면서 무릎을 구부려 90도가 되도록 합니다. 일어서면서 발을 앞뒤로 바꾸어 점프하고 무릎을 구부리며 착지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곱 번째 배워볼 운동은 버피입니다.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른 자세로 섭니다. 상체를 숙여 양손을 바닥에 짚고 쪼그려 앉습니다. 모은 양발을 점프하듯이 펴면서 뒤로 보내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다시 한번 점프하여 다리를 당긴 다음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덟 번째 배워볼 운동은 버피 점프입니다. 방금 전에 배웠던 버피 동작에서 마지막 처음 자세로 돌아올 때 위로 팔과 몸을 쭉 펴서 점프합니다.
이때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지면을 밀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제 배워볼 운동은 빠른 마운틴 클라이머입니다. 팔굽혀펴기 자세처럼 양손을 바닥에 짚고 오른쪽 무릎을 굽혀 다리를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 다시 제자리로 가져갑니다. 발을 바꿔 번갈아 실시하고 살짝 점프하는 느낌으로 경쾌하고 빠르게 실시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 번째 배워볼 운동은 다리 들어 손뼉치기입니다. 허리를 곧게 편 상태로 바르게 섭니다. 양팔을 옆으로 펴서 어깨 높이로 올렸다가 오른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두 팔을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칩니다. 다리를 내리면서 양팔을 다시 어깨 높이로 올려준 다음 왼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며 두 팔을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칩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1번째 배워볼 운동은 팔꿈치 찢기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허리를 곧게 펴고 섭니다. 오른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듯 올려 왼쪽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합니다. 왼쪽 다리는 리듬감 있게 점프하세요. 다시 왼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듯 올려 오른쪽 팔꿈치로 무릎을 터치합니다. 오른쪽 다리는 리듬감 있게 점프하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12번째 배워볼 운동은 제기차기입니다.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바르게 섭니다. 오른발을 제기차듯 들어 올려 왼손으로 발목을 터치하고 왼발을 올려 오른손으로 발목을 터치합니다. 다음은 오른 무릎을 뒤로 굽히며 오른손으로 발목을 터치하고 왼쪽 무릎을 뒤로 굽혀 왼손으로 발목을 터치합니다. 이때 반대쪽 다리는 가볍게 점프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지막으로 배워볼 운동은 팔 벌려 뛰기입니다. 양발을 모으고 바로 선 자세에서 점프하면서 양발을 넓게 벌리고 두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다음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시 점프하면서 양발을 넓게 벌리고 두 팔을 위쪽으로 쭉 편 뒤 처음 자세로 돌아오세요. 자, 그럼 이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1930년대 고안된 훈련 방법으로 육상의 장거리 달리기 선수들이 제일 처음 사용했습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은 간격을 두고 운동한다는 뜻으로 강도 높은 운동을 한 뒤 충분히 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강도가 높아서 생긴 산소 부채 상태를 안정시 상태로 회복하기 전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므로 휴식기의 산소 섭취량이 운동 시보다 오히려 높게 유지되어 휴식 중에도 운동을 하는 효과가 지속되며 이로 인해 근육은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고 운동의 효율성은 배가 됩니다. 인터벌 트레이닝의 휴식 방법은 가볍게 움직이는 동적 휴식과 휴식을 하되 휴식 시간이 불충분한 불완전 휴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타바타 운동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바타 운동법이란 1996년 일본의 이즈미 타바타 박사가 스피드 스케이팅 대표팀의 실력 향상을 위해 개발한 운동법으로 고강도 타바타 운동을 4분씩 하는 것이 적정 강도의 운동을 1시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타바타 운동법의 가장 큰 특징은 초고강도 인터벌 운동법이라는 점입니다. 타바타 트레이닝이 짧은 시간의 운동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요인 중 하나는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이 계속 운동을 한다고 인식해 칼로리를 계속 소모하기 때문인데
보통은 1시간에서 12시간까지 그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4분간 한계점까지 초고강도로 운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터벌 트레이닝과 타바타 운동법에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리듬 인터벌 트레이닝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벌 트레이닝과 타바타 트레이닝은 적정 강도 이상의 운동 사이에 적절한 휴식을 포함하여 간격을 두고 실시하며 보통의 운동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에 초고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즐겁게 운동할 수 있기 위해 본 수업에서 우리가 만들어 볼 나만의 운동법을 리듬 인터벌 트레이닝이라고 명명하기로 했습니다. 리듬 인터벌 트레이닝은 자신의 체력 수준에서 적정 강도 이상의 운동을 적절한 휴식을 포함하여 음악과 함께 인터벌 트레이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